안녕하세요. 5일차 시작하기 전에 4일차 간단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4일차에는 일단 저희가 컨택트 액티비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일단 컨택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은 이렇게 만들었고, 뭐 이제 어,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복습이라 생각하고 정말 뭐 했는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이아웃 만드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거를 꼽자면은 이 메뉴라는 걸 만들었죠. 메뉴는 저희가 이 메뉴라는 폴더 안에서 이렇게 메뉴를 직접 만들어 주고, 코드에서 이렇게 get 메뉴 인플레이터 인크리에이트 옵션 메뉴라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메뉴 인플레이터를 통해 달아주는 그런 작업을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액션바, 이 툴바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음, 이거 또 그렇게 막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 맞게 이렇게 정보를 저장해주는,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컨택트 액티비티는. 그래서 전화 메뉴 눌렀을 때는 전화 걸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에딧 버튼이랑 이제 애드 버튼만 남아있죠. 그래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만들 거는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저희가 이렇게 레이아웃만 뜨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연락처를 입력을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더미 데이터에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띄워주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원래 있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레이아웃까지는 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바로 코드로 들어갈게요. 코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add edit activity로 가줍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역시 멤버 변수 선언하고 find view by id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또 위에부터 적어주면 private toolbar android x appcompat 위젯으로 해야죠. toolbar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뷰인데 이미지 뷰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이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해줄 거니까 이 세 개의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세 개의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을 변수로 선언해 줄 거예요. 그래서 private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첫 번째는 name,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폰, 전화번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의 이메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setup UI를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private void setup UI, 인자는 없고 안에서 툴바는 find view by id i.id add edit til name부터, name이 아니죠, 툴바죠. add edit 툴바부터 시작해서 name, 폰, 이메일까지 다 해줄게요. name은 find view by id i.id add edit til name, 그리고 폰은 find view by id i.id add edit til 언더바 폰,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은 find view by id i.id add edit til 이메일까지 해주면 find view by id는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줘야 할 게 툴바를 저희가 그 서포트 액션바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et 서포트 액션바에 툴바 해주시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get action bar set display home as of enabled true.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익숙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뒤로 가기 버튼을 보이게 했으면 뒤로 가기 버튼에 대한 기능 이벤트를 처리해 줘야 되죠. 그거는 on options item selected 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서 했고, 이거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했었죠. 스위치 아이템 점 get item id 해서 아이템 id가 케이스 android r id home 이면은 저희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종료되게 했었죠. 그래서 finish 라고 해주시면 되고, 브레이크 꼭 해주셔야 되고, 이 밑에는 나중에 메뉴를 더 추가했을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설정이 끝났죠. 그래서 기본 설정까지 하시면은 되고, 기본 설정까지 하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만들 거에 저장 버튼이라는 게 있죠. 저장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메뉴는 저번에 여기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만든 어떤 메뉴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근데 지금 에러가 뜨네요. 잠시만요. 왜죠? 이것도 잘못 쳤네요. get support action bar죠. 서포트 액션만 해주면 되고, 이제 그러면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메뉴는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지금 메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이제 이 메뉴라는 폴더에서 오른쪽 new 메뉴 리소스 파일 해주시고, 메뉴 언더바 저장 버튼을 할 거니까 save 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메뉴 save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만드셨으면 메뉴 아이템을 넣어 주셔야겠죠. 자, 아이디 먼저 해줄게요. 아이디는 메뉴 언더바 세이브 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타이틀은 저장 버튼을 할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전화 버튼처럼 항상 여기에 보이게 해놨죠. 이거의 속성은 여기 show as action에서 always 했죠. 항상 보이게 하겠다. apply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를 이 add activity에 달아줘야겠죠. 달아주는 것도 컨택트 액티비티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onCreate 옵션 메뉴라는 함수 오버레이딩 하셔서 위에다가 get menu implemented 그리고 implement r menu menu save 해주시면 되고, 뒤에 인자는 메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에 저장 버튼이 떠야겠죠. 실행이 됐습니다. 아이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add edit activity 들어갔을 때 저장이라는 버튼이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이렇게 보이는 레이아웃은 다 완성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만들 앱을 보시면 이렇게 아무 번호나 입력을 하고, 이 번호에 대해 추가를 할 때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창에 이렇게 입력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했냐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번호를 치고 메시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저희가 했었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 번 더 보자면, 여기 메시지를 저희가 눌렀을 때 이렇게 인텐트에 put extra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담아줬었죠. 그것처럼 저희가 add contact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이 put extra를 담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dd intent 점 put extra 그리고 name은 폰 언더바 num 똑같이 해줄게요. 폰 언더바 num 해주시고 폰 num 점 get text에 toString 해주시면 엑스트라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dd edit activity에서 이 엑스트라를 받아오면 돼요. 받아오는 방법은 여기 onCreate 안에서 저희가 폰넘을 스트링으로 받아왔었죠. 스트링 폰넘은 get intent intent에서 intent에 put extra를 했기 때문에 intent에서 get extra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get intent에서 get extra인데 저희는 string이라는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get string extra 해주시면 되고 name은 저희가 폰 언더바 num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이거 보내준 put extra 한 거랑 get extra 한 거 다르면 안 된다고 했었죠.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폰넘을 가져왔죠. 이거를 저희가 폰이라는 텍스트 뷰,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에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는 이 레이아웃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텍스트 인풋 에딧 텍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은 이 에딧 텍스트를 담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셋 텍스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딧 텍스트라는 거를 안에 있는 에딧 텍스트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폰.get edit tex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야 edit text를 불러오는 거고 여기서 set text를 해주어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set text에 폰넘 받아온 폰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잘 작동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add edit activity죠. 그래서 추가와 수정 두 가지 작업을 모두 해줄 거예요. 이 한 코드에서. 근데 코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추가를 할 건지 수정을 할 건지 알고 들어오지만 코드에서는 이게 추가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수정을 하는 기능인지 잘 판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 전에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번호 입력하시고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지금 컴퓨터로 연결해서 그러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그 한글 그러니까 글자랑 숫자 둘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메시지 액티비티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창에는 무조건 숫자만 입력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들어오셔서 add edit activity 레이아웃으로 들어오셔서 add edit til 폰이라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인풋 edit 텍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input 타입을 검색을 해줍니다. input 타입이 엄청 input 타입이 나오죠. 여기서 깃발 누르시고 깃발이 안 되니까 저는 찾아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은 넘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폰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폰만 true로 해주시면 전화번호 창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메시지 액티비티에서 한 인풋 타입도 한번 봐줄게요. 보시면 똑같이 폰만 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한 거에도 폰만 되어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했던 add edit activity니까 add랑 edit이랑 따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 이유는 보시면 저희가 추가 add를 할 때는 저장을 만약에 누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컨택트 액티비티에 새로운 전화번호가 뜨게 되죠. 자,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성된 앱인데 지금 두 개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여기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추가를 뭐 아무나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당연히 컨택트 액티비티엔 3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눌렀어요. 수정을 해서 수정을 딴 걸로 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수정은 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수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여튼 그래서 add랑 edit이랑 이렇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dd인지 edit인지 저희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은 그것도 여기서 해줄 거예요. 이 put extra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add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셔서 add contact라는 곳에 저희가 put extra로 폰 넘을 적어줬죠. 여기다가 put extra를 하나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add intent 점 put extra 해서 어떤 걸 넣어줄 거냐, add냐 edit이냐 그걸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add 언더바 edit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add를 해주는 거니까 add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위에 put extra랑 똑같이 여기서 get extra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string add edit, 그러니까 add냐 edit이냐 이거를 따질 거기 때문에 string add edit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get intent에 get string extra 해서 add 언더바 edit이죠. 여기는 요거 확인 잘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dd일 때는 이렇게 되었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를 저희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on option item selected 라는 곳에서 case i.id. menu save, 이 save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if문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 add edit을 받아온 이유가 있죠. 그래서 if 여기서 add edit이 add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빨간 줄이 뜨죠. 그 이유는 지금 얘가 블럭에 있는 변수죠. 그래서 이거를 전역 변수로 아니 전역 변수가 아니라 멤버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멤버 변수에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private string에 add edit 해주시면 되고, 이 add edit 했던 거에 string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add edit의 초기화가 되죠. 아, 초기화가 아니라 add edit의 맞죠.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스트링은 는으로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add edit 점 equals 해주신 다음에 add면,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add면 저희가 추가 버튼을 눌렀으면 더미 데이터에 새로운 컨택트를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새로운 컨택트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새로운 컨택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여기에 입력한 정보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나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컨택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이 컨택트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 새로운 컨택트 객체의 생성자는
이 스트링 네임, 폰, 이메일이죠. 그럼 각각 여기 네임, 폰, 이메일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에서 글자를 받아오면 되죠. 그러면 그거를 해줄게요. 그래서 if equals add일 때 그러면은 일단 각각 받아와야겠죠. 스트링 input name은 name. 이것도 똑같이 get edit text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get edit text get text를 get text toString 해주시면 되고 비슷하게 string input 폰은 폰. get edit text get text toString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ring input email은 email. get edit text get text toString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입력받은 name, 폰, 그리고 이메일이 각각 받아오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예외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예외 처리는 뭐냐면은 저희가 연락처를 일단 추가를 하려면 무조건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무조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입력받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에러문을 띄우고 안 되도록 할 거예요. 그거를 먼저 예시를 보여주자면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저희가 방금 이름을 입력 안 했으니까 이름 창에 이렇게 필수 입력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문을 띄우고 저장이 안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줄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이건 각각 해줄 거예요. input name. 어, trim을 해줄게요. trim이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양쪽 공백 제거라는 것이 앞뒤 공백 제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씨가 있다 하면은 트림을 해주면 sdqw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뒤에 앞뒤 공백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띄어쓰기만으로 이루어진 저희가 띄어쓰기로만 입력을 해주면 저희가 공백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트림을 해줘서 아예 빈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put name. trim. equals 빈칸이면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러를 띄워줄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에 에러를 띄워줄 거예요. 이거는 일단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ame. set error 해주시고 필수 입력란입니다. 띄어쓰기가 이게 맞나요? 여튼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비어있지 않다면 이 에러문이 띄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는 방법은 name.set error null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받아 적으시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set error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이게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에러를 띄울 건데 말 그대로 여기 에러라는 아이콘을 띄우고 이렇게 겉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띄우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에러문 저희가 입력한 에러문으로 입력한 에러문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else문은 왜 했냐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에러문을 띄웠는데 다시 제대로 입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러문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어있으면 에러문을 띄우고 비어있지 않으면 에러문을 없애주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input name에는 이러한 기능을 넣어 주었고, input 폰에도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진짜로. if input 폰 점 trim 공백 제거 점 equals 빈칸 해주시고, 비어 있으면 폰 점 set error에 필수 입력란입니다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else문 해주셔서 제대로 입력을 했으면 set error를 널로 해주셔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에러문을 띄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을 둘 다 제대로 받았을 때는 저장이 되도록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제대로 되었을 땐 저장이 원활히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if문 input name trim equals가 빈칸이 아니고 느낌표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또한 input 폰이 폰.trim equals의 빈칸이 true가 아니면,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고 그리고 비어있지 않으면, 이 말이 결국엔 둘 다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다 비어있지 않으면 저장을 해줄 거예요. 저장을 해주기 전에 우선 객체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컨택트 객체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new 컨택트, 저희가 입력받은 정보로 컨택트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new 컨택트에 첫 번째 인자는 input name, 그리고 두 번째는 input phone, 그리고 세 번째는 input email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더미 데이터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미 데이터 점 컨택트 점 add 해주시고 new 컨택트 해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화면을 꺼줘야겠죠. 피니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해보면 번호를 대충 입력을 하고 add 컨택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단 번호가 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져와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상태로 이름을 입력받지 않은 상태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문 필수 입력은 아닙니다 라고 뜨게 되고, 만약에 전화번호를 입력받지 않으면 전화번호에도 똑같이 필수 입력은 아닙니다 라는 에러문이 뜨고, 이렇게 한쪽만 또 입력을 받았으면 이렇게 각각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제대로 입력을 받으면 대충 입력받은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꺼지는 거 볼 수 있고, 컨택트 액티비티 들어가시면 이 마지막 페이지에 테스트라는 이런 저희가 방금 추가한 컨택트가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dd는 끝났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건 뭐냐면, 이거는 에뮬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번처럼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바꿔주는 코드 입력해야겠죠. 이거는 일단 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진짜 폰으로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에뮬에서는 안 되더라도 추가를 해줄게요. 이거는 저희가 메시지 액티비티에서 여기 add text changed listener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엔 셋업 UI 안에 해줄게요. 셋업 UI 안에다가 폰.add on edit, 잠시만요. 여기 폰.add text 하려 보면 안 되죠. 자, 이유는 똑같이
이건 텍스트 인풋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edit 텍스트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폰.get edit text 해주시고 add text changed listener 해주신 다음에 new 폰 넘버 포매팅 텍스트 워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에뮬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add가 완성이에요. add 정말 쉽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add는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edit을 해줄게요. edit은 저희가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컨택트 액티비티로 오셔서 여기 저희 투두 하나 남겨둔 거 있죠. 메뉴 컨택트 에딧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인텐트 에딧 인텐트는 new 인텐트 현재 액티비티가 컨택트 액티비티죠. 컨택트 액티비티에 this 해주시고 가고 싶은 액티비티는 add edit activity class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put extra를 넣어줘야겠죠. edit intent put extra에 처음으로 넣어줄 건 저희가 add냐 edit이냐 add 언더바 edit으로 했었죠. 이거는 헷갈리니까 꼭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dd edit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다운표를 이용하지 않고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하는데 자 예시만 보여드리자면 public static string add edit key는 add edit 이런 식으로 따로 에러가 없도록 이렇게 스태틱 변수로 선언해서 해주는데 저희는 일단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put extra에 add 언더바 edit 해주시고 이번에는 edit이죠. edit 밸류에 edit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edit이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할 때는 add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번호만 불러와서 번호만 put extra를 해서 이렇게 액티비티의 번호에만 적어주셨으면 됐는데 저희가 edit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정보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정보를 다 갖다 주어야 돼요. 근데 세 개의 정보를 해주면 저희가 put extra를 세 번을 해야겠죠. 그리고 get extra도 세 번을 해야겠죠. 그러면 코드가 좀 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포지션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의 포지션을 받아와서 그거를 더미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은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edit intent에 .put extra 해서 name은 position 라고 적어주시고 스펠링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지션에 current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지션에 current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add edit activity로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add edit이라는 이런 키 값을 저희가 가져왔었죠. add면 add, edit이면 edit 이런 식으로 이번엔 edit을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의 정보가 더 저희가 put extra를 통해 가져왔었죠. 그거는 string position 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get intent get int extra예요. 이번엔 int extra의 position 그리고 이렇게 int extra의 position 해주면 에러가 나요. 빨간 줄이 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일단 여기 이거를 스트링으로 적었네요. 자료형을
int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가 뜨는 이유는 저희가 int extra는 디폴트 값이 필요해요. 저희가 스트링을 가져올 때는 이거는 제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add edit 이라는 put extra를 이용해서 put extra 해서 add edit이라는 키값이 있고 value는 add or edit이죠. 그쵸? 자,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get extra를 할 때 get string extra를 해주잖아요. get string extra는 디폴트 값. 그러니까 만약에 add도 edit도 아닌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았다 했을 때 디폴트 값은 이렇게 빈칸 아무것도 없는 값인데 저희가 get int extra 저희가 put extra에 포지션을 줬죠. 포지션 이거는 저희가 current page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아이템을 보고 있냐 라는 int의 값을 넘겨주었죠. 그래서 이 int의 값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get int extra로 받아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포지션 이라고 적어도 에러가 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의 기본 값은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뒤에다가 따로 이렇게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빨간 줄이 뜬 데다가 뒤에 콤마 찍고 디폴트 값은 -1로 해줄게요. -1이 뜨면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뜬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줄 관련해서 에러가 뜬다 하시면은 아마 이 포지션 이 네임을 잘못 입력하셨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나시면 확인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add일 때는 이렇게 폰넘만 setX를 해주면 되고 edit일 때는 폰넘과 name, 이메일 자 지금 설명이 너무 난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add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만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edi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저장하는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했던 setText를 if 문으로 묶어줄 거예요. 자, if 문은 어떻게 묶어주냐? if add edit 그러니까 모드 저희가 add냐 edit이냐를 따질 거잖아요. equals 만약에 add다. 지금 add를 하는 상황이다. 그럼 폰넘만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폰넘만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else if add edit이 equals에 edit이다 하시면 폰 그리고 name, 폰, 이메일 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면 name.get edit text에 set text 해주시고 뒤에는 이 값이 와야 되는데 set text에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 하면은 내가 보고 있던 아이템의 값들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미 데이터에서 가져올 거겠죠. 더미 데이터 context get 몇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겠냐 하면은 포지션의 아이템을 가져오겠죠. 포지션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get name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폰과 이메일 둘 다 해줄게요. 폰.get edit text.set text 더미 데이터 context.get 포지션에 get 폰 해주시면 되고 이메일은 email.get edit text.set text 더미 데이터 context.get 포지션에 get email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컨택트 액티비티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수정 버튼 누르시면, 안 뜨네요. 그 이유는 제가 깜빡하고 컨택트 액티비티에 여기 스타트 액티비티를 안 해줬어요. 스타트 액티비티 넣어주시면 되고, 스타트 액티비티에 edit intent. 자, 여기 위치는 컨택트 액티비티의 케이스 메뉴 컨택트 에딧 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스타트 액티비티를 안 해줘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컨택트 액티비티에 아무 아이템이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 다 제대로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만 하면 되죠.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이제 저장 버튼만 해주면 돼요. 쭉 내려오면 이 케이스 r.id. 메뉴 세이브 있었죠. 여기 큰 if문에 제일 큰 if문이 add일 때였죠. 그래서 그 밖에다가 else if로 해줄게요. else if add edit이 이번엔 edit이다 하면은 저희가 원래 있던 거에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원래 있던 아이템을 수정을 하려면 원래 아이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포지션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int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포지션이라는 거를 put extra로 건네주었죠. 근데 보시면 이것도 여기 블럭에서만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다가 private int position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초기 값은 -1로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저희가 get int extra position 디폴트 밸류 -1로 했던 거에서 여기 앞에 int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멤버 변수로 선언이 됐죠. 그래서 포지션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SIF 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지션에 아이템을 가져와야겠죠. 자, 잘못 썼고 포지션에 아이템을 일단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면 컨택트에 edit contact라고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더미 데이터에서 가져올 거예요. 더미 데이터 contact get position에 아이템을 가져올 거예요. 이 아이템의 값들을 저희가 변경을 해줄 거예요. 변경을 하는 방법은 이 위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위에 코드랑 똑같아요. 저희가 입력한 거를 가져와서 만약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에러문을 띄우고 입력이 다 되어 있을 때만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건 중복되는 코드죠. 이만큼은 잘 보셔야 돼요. 이만큼은 중복된 코드죠. 여기 string input name부터 여기 else phone.set error 널 여기까지는 다 중복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if문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기를 하셔서 여기 케이스 r.menu save 여기 바로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헷갈릴 텐데 잘 제대로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if input name trim equals가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고 이 위에 if문과 똑같으니까 위에 거 보시고 쓰면 돼요. input phone trim equals의 빈칸이 그러니까 빈칸이 아니면 이 edit contact의 정보를 수정해 줄 거예요. edit contact set name은
input name 해주시면 되고 edit contact set phone는 input phone 해주시면 되고 edit contact set email은 input email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보시면 여기 if문에 노랑줄이 뜨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노랑줄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커서 두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Alt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 전구가 떠요. 그러면은 이거 엔터 누르시면 바뀌는데, 그냥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저는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을 해보면 에딧만 제대로 작동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에딧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곽용우라는 이 첫 번째 아이템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숫자 다 이렇게 아무거나 바꿔줄 거예요. 1, 2, 3을 다 추가를 하고 저장을 누를게요. 안 꺼지는 이유는 피니쉬를 안 눌렀죠. 안 넣었죠? 피니쉬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곽용우라는 연락처를 수정을 할 때 뒤에다가 셋다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갔다 오면 변경이 된다는 뜻은 저희가 여기 이 에딧 코드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잘했는데 여기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했어요. 자, 라이프 사이클을 검색을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라이프 사이클 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라이프 사이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는 이런 그림의 순서에 따라서 생명 주기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onCreate는 저희가 보통 find view by id를 하고 set onCreate listener를 할 때 했었죠. 그리고 onStart onResume은 알아서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건든 건 없죠. 그러면 액티비티 러닝 상태가 돼요.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액티비티,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을 실행하면 이런 액티비티라는 게 뜨죠. 근데 요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여러 개 뜨기 직전에 onCreate 다 안 적을게요. on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onCreate에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해줬냐 하면 setup UI, 그러니까 find view by id랑 set on clear listener 해줬고, 이 support action bar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해줬어요. 결국엔 UI 설정 같은 거를 onCreate에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onPause와 onStop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onPause와 onStop에 대해 또 다시 대충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자, 현재 지금 이 까만색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화면을,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던 어떤, 그러니까 다른 화면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 원래 보고 있던 검은색 화면이 전체가 다 가려지지 않았죠. 이런 경우를 제가 온 포즈 상태라고 했어요. 반면에 만약에 원래 보고 있던 검은색 배경이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가려졌어요. 그럼 이 상태를 저희가 온 스탑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온 스탑 상태에서 이 검은색 배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피니쉬를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해서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상태를 저희가 온 리스타트와 온 스타트를 걸쳐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온 스탑이 되었으면 다시 화면에 돌아오면 온 리스타트와 온 스타트를 걸쳐서 화면이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어,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냐면,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화면에, 원래 보고 있던 화면에 1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다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서 원래 있던 검은색 화면을 가려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아까 있던 숫자를 제가 2로 바꿔버렸어요. 아이고, 글씨가 안 써지네. 하여튼 2로 바꿔줬어요. 원래는 1이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검은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얘는 2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얘는 원래 있던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onStart라는 함수만을 호출할 뿐 이 상태는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onStart라는 함수에서 이걸 얘가 2로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말이 좀 거창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연락처 화면이 있죠.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원래 보고 있던 연락처 화면이 전체가 다 가려졌죠. 그리고 여기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피니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거에는 수정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게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희가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아까 그 생명주기에 관련해서 온, 온 리스타트를 걸쳐서 온 스타트라는 이 함수에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생명주기가 온 스탑하고 온 스타트를 다시 걸친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 스탑 상태가 되었었다가 다시 온 스타트가 되니까 여기서 온 스타트. 자, 어디 액티비티냐면 컨택트 액티비티입니다. 컨택트 액티비티에서 온 크레이트 밑에다가 온 스타트, 온 리스타트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줄 거예요. 슈퍼 납두시고 밑에다가 set info 라고 해줄 거예요. set info의 current page.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정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온 리스타트에서 그 코드 한 줄만 추가해줬더니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저희가 만들 원래 계획했던 앱은 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여러분들 의견을 몇 개 받아서 추가 기능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능 중에 첫 번째로 할 기능은 이렇게 번호를 입력했을 때 전화번호부에 그 비슷한 연락처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이름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지금 연락처에 010-3744-0834라는 번호가 있죠. 그래서 010-3744-0834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밑에 곽용우라는 그러니까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띄우는 그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그 이름을 띄우는 그런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아이디를 먼저 바꿔줄게. 아이디는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네임이라고 해줄게요. 네임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다음에 왼쪽은 왼쪽에 이어주시고 오른쪽은 오른쪽 그리고 아래는 아래 그리고 위에는 위에 텍스트 뷰에 이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 가운데에 오게 되고 텍스트는 저희가 지워줄 거예요. 이름을 나중에 띄워줄 거기 때문에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바꿔줄 거예요. 텍스트 컬러는 당연히 검은색으로 해줘야겠죠. 삽 0 6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 끝났고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서 그걸 추가를 해줘야겠죠. 멤버 변수를. 그래서 여기가 전화번호 검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private 텍스트 뷰에 name 아이고 name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 setup UI로 가셔서 find view by id를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화번호 검색 그래서 폰넘이었나요? 폰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name은 find view by id r.id. main 언더바 tv 언더바 name 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find view by id를 해주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았을 때 그에 맞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름을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해줄 거냐 하면은 당연히 셋온 클릭 다이얼에서 해줄 거죠. 입력을 했을 때 같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띄워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을 입력했을 때마다 검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폰넘 getText를 해와야겠죠. getText인데 저희가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짤 거예요. 만약에 내가 010 3까지만 입력했다. 그러면 연락처 중에 010 3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연락처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이 하이폰들을 다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폰을 다 지우기 위해서 getText 점 toString 점 replace all 해주시고
지울 아이템은 이 슬래시, 하이폰이고, 이거를 빈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하이폰이 지워지고, 그러면 전화번호부 중에 비슷한 번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를 더미 데이터에서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이 replace all 해준 거를 스트링에 담아줘야겠죠. find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포문을 돌려야 되죠. 포문을 돌리는 이유는 이 더미 데이터 3개 중에 일치하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for int i는 0부터 i가 더미 데이터 점 컨택트 점 사이즈 보다 작을 때까지 i 풀풀 해주시면 되고, i 풀풀 해주신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적어볼게요. 폼은 int i는 0부터 i가 더미 데이터 점 컨택트 점 사이즈 보다 작을 때까지 풀 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if 더미 데이터 점 컨택트 점 get i번째 아이템에 get 폰이 get 폰점 또 replace all을 해줘야겠죠. 다 그 하이폰을 빼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자 replace all 해주시고, 이게 저 find 내가 찾을, 그러니까 입력한 숫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말은 뭐냐면 이 0103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replacement를 해주시고 점 contain contains find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그런 번호가 있으면 이거를 이 name에 띄워주시면 돼요. name 점 setText에 더미 데이터 점 컨택트 점 get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러니까 찾은 아이템의 get name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막 엄청 복잡하진 않고 이해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원래는 과제로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고, 에러가 나는 이유는 공유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에러가 아니라 예외가 뜨는 이유는 네임이라는 것도 010이라는 그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0번째부터 떠야 되긴 하는데, 그냥 예의 처리는 딱히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입력을 하면은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곽용라고 불러오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또 지울 때 또 똑같은 코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지웠을 때도 똑같은 코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함수로 빼줄 거예요. 그래서 string find부터 여기,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여튼 string find부터 여기 이 함수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알고리즘을 따로 함수로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private void find
폰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러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셋온 클릭 다이얼에 find 폰 추가해 주시면 되고, 또 백스페이스 점 셋온 롱클릭 리스너에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 백스페이스에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이 세 개 추가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374408 잘못 쳤을 때는 또 예의 처리를 안 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이렇게 입력할 때는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오늘 한 코드 다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하실 때 이거를 이 검색 기능도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제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까지 입력하면 곽용우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잘못 입력했을 때는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맞게 입력했을 땐 곽용우 뜨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글자를 잘못 쳤어요. 그러면 이게 곽용우라는 이름이 사라져야겠죠. 그거를 하는 방법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find 폰에 포문 안에서 여기 포문에서 만약에 끝까지 돌았으면, 힌트를 드리면 거의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i가 끝까지 돌았으면은 없다는 뜻이죠. 이해를 잘 못하시려나?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5개의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에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애를 체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전에 돌았던 포문에 의해서 남겨져 있던 거를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번호를 찾았는데 다 없다. 0, 1, 2, 3, 4 다 없다. 중간에 찾으면 만약에 1번이 가지고 있다 하면 1번에 네임을 띄워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은 네임을 그냥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웠을 때도 똑같고,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 기능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01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호가 겹쳤을 때, 만약에 010이라는 숫자는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모든 번호가. 그러면은 이렇게 콤마든 아니면은 띄어쓰기든 해서, 띄어쓰기든 해가지고 만약에 복수계다. 만약에 1번도 가지고 있고 2번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점 네임, 아이고, 콤마 혹은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로 2점 네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만약에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견 내주셨는데 제가 안 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아직 처음에 배우기엔 너무 무겁고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거라서, 이렇게 이 전화번호 검색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낸 의견을 정말 하고 싶다. 아니면은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혼자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